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3차시 수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줄인 말 같아요? 수열. 그렇죠. 수의 나열이라는 뜻이에요. 수의 나열. 자, 근데 그럼 수의 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수를 7, 3, 4, 마이너스 1, 5, 6 이런 수들을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수열이라고 하지? 수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수열이라고 하지 않냐면 왜 수의 나열인데 왜 수열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의 나열은 수의 나열인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안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열의 항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규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나열은 수의 나열인데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수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을 첫째 항, 두 번째 있는 것을 둘째 항, 세 번째 있는 것을 셋째 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쓰는 게 수열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1, 3, 5, 7, 9. 자,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수열 맞습니까? 수열이 맞죠. 왜 맞습니까? 이것의 규칙성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을 1로 하고 두 번째 항이 그 전의 항으로부터 차례대로 뭐를 더해서 만들어지고 있니? 2를 더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 다음 항들이 수열의 그 다음 항들이 2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럼 그 다음 항이 무엇인지 예측이 됩니까? 그렇죠. 뭐예요? 11.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수열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1. 또 해볼까요? 1, 2, 4, 8, 16. 다음에는 뭐가 올 것 같아요? 32가 올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 기존의 항에서 1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항에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지려면 그 다음 항은 2가 뭐가 돼서 곱해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얘를 우리가 수열은 한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값들의 나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있는 값을 첫째 항, 두 번째 있는 것을 둘째 항, 세 번째 있는 것을 셋째 항 이렇게도 말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써놓은 게 이거고,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3, 6, 9, 12, 15, 18, 21 이렇게 점점점 나열된 수열 맞죠? 이 수열에서 이 전체가 수열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상이에요. 수학적인 대상. 이 수열에 대해서 둘째 항이 얼마예요? 이게 두 번째 항이잖아요. 둘째 항은 얼마다? 6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 6항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이 6항이잖아요. 18이다. 우리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새로운 수학적인 대상인 이 수열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표기하는 표기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반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아까 했던 이 예로 가봅시다. 자, 수열 두 개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죠. 자, 이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는 첫 번째 항을 A1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2 이렇게 나타내요. 세 번째 항은 제3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하고 이렇게 첨자를 작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얘는 A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A6이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n번째 항이 있겠죠. 제 n항, 제 n항이라고도 하고 n항.
그거는 식으로 표현되겠죠. n에 관한 식으로서. 그래서 an이라고 말하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이 a인 이 수열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기되는 게 하나의 수학적인 대상이잖아요. 얘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열. an을 일반항으로 간다고 해서 an인데 우리가 여기가 수가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무수히 많죠. 많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우린 집합기호를 써서 이게 바로 수열의 기호예요. 수열 an. 아시겠습니까? 일반항 an을 갖는 수열 a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 이런 수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수열이 또 있잖아요. 또 다른 이런 수열은 그러면 또 an이라고 쓸 수 없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다른 수열의 대상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는 b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수열의 또 다른 수열의 두 번째 항은 b2, b3, b4, b5 이렇게 해서 b6 이렇게 쓰고 이것의 몇 번째 항은 제 n항은 그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b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거는 그럼 수열 뭐라고 하는 거야? 수열 b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괄호를 이렇게 써서 서로 다른 수열의 대상들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열 an만 an, bn만 있겠어요? 또 다른 수열은 뭐라고 쓰겠어요? 수열 cn, 수열 d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들을 이렇게 an, bn, cn, dn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수열의 대상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항 an이 이런 규칙을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수열은 뭐라고 했어요? 수의 나열은 나열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항이 사실은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열 an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첫째 항은 a1의 값이 첫 번째 항이잖아요. 첫째 항의 기호죠. 그럼 n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넣으니까 2 곱하기 1에서 뭐가 돼? 2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은요? a2죠. 두 번째 항은 2에다가 2 곱하기 2가 되겠죠.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4가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 보입니까?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에서 8이 되겠죠.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수열 an을 구하면 수열 an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an은 2, 4, 6, 8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면 되지만 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열은 이렇게 가는 수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n번장을 굳이 써주면 여기 n번장 2n이 있겠죠. 그리고 뒤에 점점점 이렇게 계속하는 이런 수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없으니까 보통 문제 상황에서 제 5번째 항까지만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해서 2, 4, 6, 8, 10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어서 자, 수열의 함수적인 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아 잘 봐요.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규칙, 즉 일반항이 규칙은 일반항이란 뜻이야. 일반항 an이 2n-1을 갖는 수의 나열, 즉 수열 an을 생각해 보자. 수열 an을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각각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규칙이 2n-1이니까 n이 1일 때, 즉 a1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a 두 번째 항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n이 3일 때는 a3은 세 번째 항은 5라는 것을 이 규칙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a4는 즉 n이 4일 때니까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n일 때는 뭐 2n-1을 그대로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n이 100일 때는 100번째 항은 100을 대입하면 200-1이니까 199.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부분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른 것을 얘를 수열 AN 이렇게 쓰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이 위쪽 부분을 거의 생략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능숙하게 하면. 근데 이게 꼭 대형으로 보이지 않니? 함수, 대형 함수. 자, 1일 때 A1에 대응되고 2일 때 A2가 대응되고 3일 때 A3의 값이 대응되고 4일 때 A4의 값이 대응되고 N일 때 AN, 즉 2N-1이 대응되고 10일 때 199가 대응되는 거잖아요. 100번째 아웃. 이걸 뭐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얘들아? 이게 바로 자, 이 N, 즉 이 N자리 있죠? 이 N자리에 들어간 값, 이게 뭐예요? 자연수잖아요. 맞습니까? 자연수죠.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정의역이 자연수죠. 정의역.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보입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이미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n에다가 자연수를 넣었을 때 만들어져가는 값들이니까 얘는 실수가 되겠어. 실수. 어떤 여기다가 루트 2n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2가 아니고. 그럼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죠. 함수 값들은 실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공역이라고 할까요? 공역. 공역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공역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공역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규칙이 뭐예요? 대응 규칙이. 대응 규칙이 바로 일반항 요거잖아요. AN. 이것에 의해서 대응되는 거잖아요. 일반항 AN. 일반항 AN 맞습니까? 일반항 AN에서 의해서 대응되는 거잖아요. AN. 구조가 뭐로 보입니까? 그 AN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AN이 얼마니? 이 계산해 볼게요. AN이 얼마니? 우리가 AN이 어떻게 된 거예요? 2n-1이라는 거잖아. n을 x로 바꿔봐. 2x-1. 뭐예요? 1참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n에 관한 식을 우리 기호로 어떻게 쓰냐? fn이라고 쓸 수 있겠니? x 자리에 n이 왔을 뿐이죠. 자연수가 왔을 뿐이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로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수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1에 대응되는 함수가 f1은 바로 수열의 첫째 항 a를 의미하는 거죠. n이 2일 때 대응되는 함수가 f2는 수열의 두 번째 항 a2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n번째 항은 an,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수열은 뭐예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다. 알겠습니까? 일반항 an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다. 즉 다시 말하면 수열은 이 함수 값들을 뭐 한 거야?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열의 함수적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의 그 함수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게 바로 수열의 함수적 정의예요. 자, 그러면 함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바로 뭐예요? fn인 거죠. fn. 그럼 f1의 함수값, 즉 얘가 a1로서 그게 뭐예요? 6이죠. 2일 때 함수값, 그게 두 번째 항에서 10이죠. 3은요? a3 해서 그 함수 수열의 세 번째 항은 3일 때 함수값인 거죠. 그래서 얘가 1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수니까 x축, y축에 표현할 수 있겠니? 이 x축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거, y축은 실수가 되는 거죠. n이 1일 때 얼마를 가졌어요? 1일 때 6을 가져. 여기 6이고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1,6. n이 2일 때는요. 12 한 요 정도 있다고 치죠. 여기 10 이렇게 쯤이죠. 여기 14, 18 이렇게 되겠죠. 3일 때 여기에 점이 찍히고 4일 때 여기에 점이 찍혀서 뭔지 대략 1차 함수의 개형 같은 것이 그려지네요. 맞습니까? 딱 봐도 1차 함수처럼 생겼죠. 이게 수열을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요? 첫 번째 항이 뭐예요? f1은 뭐야? 1에서의 함수가 그게 첫째 항인데 그게 1이죠. 두 번째 함수값은 a2. 그게 두 번째 항이죠. 2분의 1. n이 3일 때 함수값. 그게 세 번째 항이죠. 그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처럼 보이니? 여러분들. 자, 1일 때 1 찍고 2일 때 2분의 1 찍고 3일 때 3분의 1 찍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함수? 이거 유리함수처럼 생겼네요. 그죠? 유리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죠. 자연수가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1에서의 함수값이 첫 번째 항 해서 마이너스 1. 2에서의 함수값이 두 번째 항에서 1. 3일 때 함수값이 세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 4일 때 함수값이 네 번째 항에서 1. 이렇게 해서 얘는 뭐와 뭐를 반복하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하네요. 1일 때는 1.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1. 4일 때는 마이너스 1. 해서 우리가 점이 이렇게 찍혀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어요. 얘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지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프만 그려볼까요? n이 1일 때는 3 빼기 1이니까 뭐 1이 되겠네요. 2일 때는 3, 3, 9 빼기 2니까 7 이렇게 해서 무슨 함수 그릴 것 같아요? 지수 함수 그릴 것 같죠? 뭔가 이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있으면서 사실은 원래는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겠죠. 0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1을 지나가죠. 0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원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뭐예요? 수열을 뭐로 생각할 수 있다? 함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